나는 집 꾸미고 이러는데 자신이 없어가지고 과연 내가 공간대여 사업을 해도 될까?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플랫폼에 비슷한 그런 구조의 조건의 다른 방들을 좀 찾아보시라.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그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강사로 일하고 있고, 제가 50대예요. 50이 되면 노후 준비도 생각해야 되고, 또 이제 근로소득으로는 더 이상 이제 소득 창출이 안 되니까 다른 걸 좀 해봐야겠다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 좀 자본금 덜 들어가고 그래도 좀 내가 해본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괜찮을 것 같아서 단기 임대 33M로 해보게 됐어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듣기로는 좀 물품을 세팅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게 좀 구체적으로 어려우셨어요? 사실 제가 원룸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세팅을 해본 적이 없어서 네네. 공간을 딱 갔는데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에 그 물품 리스트 주신 거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다 넣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단톡방에 코치님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신데 한번 여쭤봤죠. 이 공간에 어떻게 해야 되냐 답 주신 게, 플랫폼에 비슷한 그런 구조의 조건의 다른 방들을 좀 찾아보시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플랫폼에 있는 사진을 막 다 계속 비슷한 구조로 이제 검색어 넣어가지고 계속 이제 보고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추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품 세팅을 하실 때 그 물품들을 좀 골라야 되잖아요. 네네. 그거는 어떻게 고르셨어요? 그 강의하실 때 물품 리스트를 주세요. 기본 물품 네. 이거는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진짜 딱 그것만 했어요. 저도 이제 가성비 세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저도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이런 거를 잘 못하는 편이라 가성비 있게 딱 그것만 하자. 그래서 그걸 일단 했고, 그다음에 오픈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한 달 안에 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뭐 예쁘게 보다는 그냥 가성비 있게 딱 있을 것만. 그래서 그 물품 리스트에서 거의 다 해결을 했고, 그 이후에는 거의 안 했어요. 제가 드리는 가성비 탭이 있고 그쵸. 감성 탭이 있잖아요. 그 가성비 탭에서만 사실 해도 예약이 다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가 똥손이어서 감성을 넣을 수 없는 존재다 그러면 이제 감성 탭에서 좀 몇 개 사다가 넣어라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나는 집 꾸미고 이러는데 자신이 없어가지고 과연 내가 공간대여 사업을 해도 될까?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그게 젊은 분들은 좀 덜한데 4050으로 갈수록 그런 걱정이 훨씬 많아져요. 내가 요새 느낌을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으신 거죠. 좀 그런 걱정은 없으셨었나요? 오늘의 집인가? 네. 그 사이트가 있잖아요. 네네. 그 물품 살 때 거기도 들어가서 한 번씩 보게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사실 나는 이렇게 못하겠는데 이 생각이 그쵸. 정말 많이 들었어요. 거기도 진짜 예쁜 거 많잖아요. 너무 예쁜 거 많고. 그치, 너무 예뻐. 너무 예쁜 거예요. 나는 이거는 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고, 말씀하신 게 제일 중요한 게 입지다. 80%는 입지다 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거를 이제 검증받고 내가 시작하는 거니까 일단 강사님만 믿고 이제 이거를 가성비만 해서 이제 해보자. 일단 해보자.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약이 안 들어오면 조금 낮춰도 되고 하니까 손해보는 건 없으니까 일단은 가성비만 하자라고 해서 갔고, 진짜 똥손이라서 특별하게 한 거는 사실은 없어요. 사실 입지로 다 먹어버린 거고, 우리가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입지랑 좀 다르죠. 수익성 분석 원칙에 의해서 잘 된다는 데이터 기준에 의해서 잘 되는 곳은 거기를 가성비로 꾸미든 뭐 코멧 제품을 사서 꾸미든 아무 상관, 다 코멧 제품만 사셨잖아요. 그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거 그래요? 사면서 이거 괜찮은데? 진짜 이러면서. 싸죠? 그러니까 저는 싸고 괜찮더라고요. 자취할 때도 그거 써요. 하여튼 그렇게만 꾸며도 사실 다 되니까 똥손이어도 상관없다. 좀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물품 세팅 비용이 얼마 든다고 하셨죠? 100만 원 정도. 당근 마켓도 잘 맞으면 또 해서 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지금 현재 몇 개 운영하고 계세요? 2호점까지. 너무 좋습니다. 1호점이랑 2호점이랑 혹시 대략적인 수익만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1호점은 70만 원 정도 되고 월에, 2호점은 이제 한지 얼마 안 돼서 일단 2주가 지금 들어와서 하고 계시고, 큰 문제가 없으면 거긴 조금 많이 남나요? 100만 원. 100만 원 이상? 70만 원 나오는 1호점. 거기 보증금이 얼마예요? 500이요. 와, 레전드. 그러면 뭐 600만 원 들었다 치고
월 수익이 70만 원씩 나오면 사실 수익률로 따지면 한 120%, 130%네요. 네.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1호점 오픈하시는 데는 얼마나 기간이 소요되셨어요? 강의의 기본 목적이 한 달 안에 네. 이제 수익 만들기여서 네네네. 딱 들을 때 나 이거 한 달 안에 끝낸다. 아. 이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하라는 대로 착착착착 이렇게 하긴 한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진짜 거의 한 달. 50대시니까 같은 나이 또래의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이 사업을 하면 좋을까 좀 추천할 만한 사람들이 있다면? 일단 저는 특성이 일단 생각이 너무 많고 고민이 많아가지고 뭘 시작할 때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아.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50까지 살았는데 그 남은 인생을 또 그렇게 살기에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 어느 순간에. 그래서 일단 내가 해볼 수 있는 걸 해보자라고 생각했고 이게 진짜 자본금도 너무 적게 들고 위험도가 많은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좀 작은 자본으로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네네.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내가 뭐 손해만 안 난다고 하면 할 수 있겠는데 야 그거 했다가 공실나면 어떡해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공실나면 어떡하지? 저도 그 생각을 안 한 게 아닌데 네. 그래서 저는 계산을 해보니까 만약에 1년 계약을 하고 들어가니까 네. 최악의 경우에 네. 1년 내내 공실이어서 월세가 얼마를 내가 물어내야 되나 이제 이 생각을 했어요. 네. 아 그래서 이만큼이구나 계산했는데 그 한 몇백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 뭐 살면서 내가 명품백을 사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그 생각을 아. 했고 또 하나는 그러면 3개월 정도를 해보고 공실이 나면 접자. 그 다음 생각한 게 그거예요. 네, 그래서 네, 3개월 정도만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일단 했죠. 그럼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도 이제 조금 더 늘려보려고 해요. 네, 늘려보고 네. 월에 수익이 한 400에서 500 사이 정도 될 정도로 해놓으면 저도 아직 일은 하고 있지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업이 좀 잘 되면 본업이 너무 즐겁다. 취미생활이 된다. 그 순간이 좀 왔으면 좋겠어서 네. 네, 그래서 한 4, 500 정도까지는 계속 한번 늘려보려고 해요. 너무 잘하고 계시고 왜 또 모시게 됐냐면 제가 상담을 많이 진행을 해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근데 40대, 50대 분들이 항상 걱정하시는 거는 내가 과연 이거 해서 될까? 손해를 보지 않을까? 내가 과거에 특별히 이뤄놓은 성과가 없는데 나도 가능할까?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이 먹고 지금 새로운 걸 도전한다는 게 맞는 걸까? 그런 생각들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얘기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하시라라고 도전해보시라라고 얘기하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 새파랗게 어린애가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감이 전달이 안 된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진짜로 이 업태가 4050 분들한테 정말 잘 맞는 업태거든요. 특히 주부분들한테. 네. 그래서 꼭 한번 좀 모셔가지고 같은 나이 또래에 계신 분의 성공 사례들을 꼭 한번 담아보고 싶었어요. 아무튼 너무 잘해주셔서 네.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도 잘 되시기를 네.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자꿈틀입니다. 인터뷰 영상 잘 보셨죠? 이 인터뷰 시리즈를 앞으로 계속 찍을 건데 이름을 꿈틀 토크라고 지어봤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이름이 꿈을 담는 틀이에요. 우리가 개개인의 상황이 좀 다 다르잖아요. 주부분도 계실 거고 대학생분도 계실 거고 그렇게 각자의 상황이 다른데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는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을까?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걱정들 많으실 거고 근데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도 부자가 되고 싶고 거창한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냥 월에 100만 원이라도 또는 뭐 300만 원, 400만 원 벌어서 그냥 좀 나의 삶을 찾아가 보고 싶다라는 어떤 소박한 꿈들이 다 있을 거잖아요. 어쨌든 작은 부자의 꿈이든 소소한 꿈이든 다 각자의 꿈을 가지고 계시겠죠. 근데 그거를 막상 시도하려고 했을 때 두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저도 지금도 사업하면서 두려운 것도 많고요. 그런 두려움들을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좀 해결을 하고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고 있나 이런 사례에 대해서 인터뷰라는 어떤 틀에 꿈을 현실화시킨 그 사례들을 잘 담아냄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도 드리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희 채널을 보시면서 그 꿈을 이뤄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꿈틀 토크라는 시리즈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꿈틀 토크 시리즈에서는 여러분들과 같은 상황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조그마한 성취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분들의 진짜 사례들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리즈 열심히 챙겨보시면서 꼭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자꿈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